반갑습니다. 교과서 28쪽 펴고 2단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원소의 질량 비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는 무슨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서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의 뜻 뭐였죠? 그렇죠. 잘 모르겠는 사람은 바로 앞 페이지 27쪽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뜻은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기억나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뜻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화합물이라는 말은 한 종류의, 즉 같은 화합물에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분원소는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비다? 그렇죠. 질량의 비다. 얘가 어떻다? 항상 일정하더라. 예를 들면 H2O 무슨 분자? 그렇죠. 물 분자. 물 분자에서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1대 8로 일정하다. 이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눈으로 쭉 보면서 잘 기억해 놓읍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의 정의 잘 기억해 놓읍시다. A few moments later. 자, 교과서 28쪽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다음 배움 활동에서 화합물인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을 모형을 사용하여 알아보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왜 성립하는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쪽 배움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하기 같이 봅시다. 자, 목표 봅니다. 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런 법칙들이 성립하는 것도 입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자, 활동하기. 자, 1번 모듬을 구성한 후 준비한 공 모양의 자석 중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모형을 나타낼 자석을 각각 정한다. 자, 우리가 사용할 모형은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두 종류입니다. 2번 공 모양의 자석이 보는 칠판에 붙여 물 분자 모형을 3개 만들어 보자. 무슨 분자를 만듭니까? 그쵸, 물 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칠판처럼, 자, 여기서 녹색빛을 띠는 애를 우리는 산소라고, 그리고 주황색을 띠는 애를 우리는 수소 원소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 결합한 모양이죠. 얘가 누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2O 물 분자입니다. 아래쪽 내려가서 정리하기 같이 봅시다. 자, 정리하기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활동하기 1에서 물 분자 모형의 수가 1개, 2개, 3개일 때 물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수를 세어 표에 써보자.
어렵지 않죠? 쭉 읽어보고 빈칸 채워주면 됩니다. 자, 한 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할까요? 자, 물 분자가 한 개 있다. 자, 화학식으로 합시다. H2O. 수소 원자는 몇 개? 그쵸? 2개. 산소 원자 몇 개? 1개. 원자 수의 비, 수소 대 산소는 몇 대 몇? 그쵸? 2대 1. 나머지 2개, 3개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1번을 완성하고 나면, 자, 두 번째 2번.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수의 비는 어떠한지 설명해보자. 1번 표 완성하면 답 쉽게 나오겠죠. 마지막 3번.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을 정리하기 1과 2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자. 즉, 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3번에서 생각해서 답을 해주면 됩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뭐라도 적어보고, 그리고 친구랑 얘기해서 의논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시작합니다. 2 hours later. 자, 다 했습니까? 자, 다 못했어도 좋으니까 이제 같이 봅시다. 1번부터. 자, 물 분자의 수가 2개다. 우리 좀 세련되게 해볼까요? 2개면 이 H2O. 자, 화학식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입자 모형 선생님처럼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인지 헤아려도 됩니다. 좀 익숙한 학생은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이용하면 좋고요. 자, 수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물 분자 2개일 때는 4개. 산소 원자는 몇 개? 2개. 몇 대 몇? 2대 1. 자, 3개일 때 3H2O. 모형으로는 수소 원자가 아니고 물 분자를 하나 더 그려주면 되겠죠. 자, 세어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 원자는 6개.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산소 원자는 3개. 마찬가지 몇 대 몇이다? 2대 1. 2대 1, 2대 1, 2대 1. 다 똑같죠. 그래서 2번. 원자 수의 비는 어떤지 설명해보자. 설명할 거 있습니까?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좀 더 이제 길게 풀었으면 물분자의 수에 관계없이 항상 수소와 산소의 원자의 개수비는 2대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그렇다면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별 일정한 까닭을 정리하기 1과 2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자. 자, H2O 물 분자가 있습니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수소랑 산소죠. 그래서 이제 방금 살펴보니까 얘들의 원자 수의 비는 몇 대 몇이더라? 항상 2대 1의 비율로 결합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 가져와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원자 하나의 질량이라는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그냥 요거는 참고입니다. 참고. 원자량, 원자 하나의 질량.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얼마 나오느냐?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는 원자량이 16이 나옵니다. 원자 하나의 질량입니다. 원자 하나의 상대적 질량이 수소 원자는 1, 산소 원자는 16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H2O 안에 들어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몇 개 있다? 2개 있죠. 그럼 1 곱하기 2에서 물 분자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소의 질량은 얼마? 2가 됩니다. 여기에 자 16자리가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H2O 물 분자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얼마 된다? 16이 됩니다. 그럼 결국 약분하면 몇 대 몇이다? 1대 8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결국 이 원자량 개념은 없어도 돼요. 왜? 원자, 같은 종류의 원자면 질량이 같으니까, 이 원자량이 같으니까. 결국 이 성분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이유는 한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무슨 수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 수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교과서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교과서 29쪽 본문 들어갑니다. 자,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수는 2대1로 항상 일정하다. 봤죠? 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각각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쵸? 원자량 개념이죠. 원자량 개념. 공부한 사람은 좀 더 이제 검색해 봅니다. 그러므로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자, 그렇다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는 항상 물과 같이 1대8의 질량비가 성립할까? 즉 같은 성분 원소를 가진, 즉 같은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이루어진 다른 화합물은 물과 질량비가 같을지 다를지를 한 번 더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화수소가 나옵니다. 자, 그림 1-11 참고해서 가산화수소는 여기입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앞뒤로 가로쳐 놓읍시다. 가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자수의 비는 물과 다르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도 물과 다르다. 자, 그림 1-11 물과 가산화수소의 분자 모형 아래쪽 활동 적용하기 봅시다. 자, 표는 물과 가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원자수의 비와 질량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11과 같이 표에 제시된 값을 바탕으로 표의 빈칸을 채우고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자, 1-11 요 분자 모형 참고해서 표를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한 2분 드릴 테니까 직접 해봅시다. 2 hours later. 자, 물부터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봅시다. 성분원소는 수소와 산소, 원자수의 비는 2대1 맞죠? 수소 2개, 산소 1개. 자, 질량비는 아까 봤듯이 1대8입니다. 자, 가산화수소 봅시다. 가산화수소는 성분원소, 수소, 산소, 물과 같습니다. 근데 원자수의 비가 수소는 몇 개? 하나, 둘. 산소는 몇 개? 하나, 둘. 마찬가지. 2개. 그래서 약분하면 1대1이 되겠죠. 1대1. 그런데 이제 질량비는, 자, 수소가 1입니다. 원자량이. 일자리가 하나, 1. 산소는 아까 얼마 했죠? 그렇죠. 16이죠. 16자리가 1개. 16. 몇 대 몇이 된다? 1대 16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합물의 종류가 다르면 보다시피 성분원소의 종류와 같다 하더라도 질량비는 어떻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가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자,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수의 비는 항상 일정하므로 성분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중요하죠. 이게 뭐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됩니다. 별표 앞뒤로 땡땡. 적어 놓읍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될 거. 또 한 다음에 줄 거 넣읍시다. 자, 물과 가산화수소처럼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도 구성하는 원자수의 비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화합물이므로 구성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다. 즉, 이 말은 성분원소의 종류와 같더라도 연구를 해보니까 질량비가 질량비가 다르다는 건 결국 다른 화합물이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자, 오해와 진실 참고 같이 봅시다. 혼합물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결론은 X. 안 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합니다. 자, 왜냐?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성물질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로 따라서 이것도 줄 거 넣읍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혼합물과 화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혼합물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 그냥 흙탕물, 설탕물, 소금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같은 소금물이라도 좀 덜 짠 게 있고 많이 짠 게 있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덜 짠 거는 뭐의 비율이 작은 거? 그쵸? 소금의 비율이 작은 거. 많이 짠 거는 그쵸? 물의 비율이 낮고 소금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같은 소금물이라도 성분원소라기보다는 같은 소금물이라도, 즉 같은 혼합물이라도 성분 물질의 비율은 어떻다? 다르다. 하지만 화합물은 성분원소 사이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기억해 놓읍시다. 자, 아래쪽 배운 내용 정리하기. 자, 요것도 이제 1분 드릴 테니까 바로 해봅니다. 2 hours later. 배운 내용 정리하기 같이 봅시다. 1번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무엇이란다? 그쵸,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죠. 뜻 잘 기억해 놓읍시다. 별표.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잘 와놓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8로 일정하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44g을 이루는 탄소의 질량은 얼마인가? 구한 사람 있습니까? 자, 같이 풀이를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 누구? CO2. 항상 화학식 익숙해져야 됩니다. 얘가 몇 g이다? 44g이다. 자, 그런데 얘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 원소의 질량비는 3대 8로 일정하더라. 됐습니까? 수식을 이제 세우게 되면, 자, 탄소 더하기 산소, CO2 안에 들어있는 탄소와 산소의 원소의 질량의 합은 몇 g이다? 44g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8이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나오는데 두 번째 식 먼저 풀이해서 대입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3분의
8 탄소가 되겠죠. 그럼 얘를 1번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1번식을 풀이하게 되면 탄소 더하기 산소였는데 산소에다가 3분의 8 탄소를 집어넣으면 얘가 44. 그러면 3분의 11 탄소가 44 약분을 하게 되면 11로 양쪽을 약분하겠습니다. 4가 되겠죠. 따라서 탄소의 질량은 얼마 나온다? 예. 12g 나오겠죠. 12g.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오 마이 갓 김치. 오 마이 갓 김치. 오 마이 갓 김치.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면 복잡하죠.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복잡한 화학 반응식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적용해야 될 때 사용하면 되고,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탄소 산소의 질량비는 3대 8입니다. 얘 둘이를 더한 게 이제 CO2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3과 8을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1 나오죠. 44를 11로 나누면 얼마 나온다? 네, 4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인데 여기다 곱하기 4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4를 하면 12 대 32가 나옵니다. 그럼 12 더하기 32 하면 얼마입니까? 44g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산화탄소 44g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은 몇 g이다? 그렇죠. 12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